당신은 혹시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혼자 섬에 갇힌 것 같은 기이한 소외감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단 1시간의 짧은 회식이나 모임 후에 마치 10km 마라톤을 뛴 것처럼 온몸에 진이 빠져나가는 경험 말입니다. 통계적으로 상위 2%의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남들보다 3배 이상 빠르게 사회적 허기가 아닌 정신적 포만감을 느낍니다. 이건 당신이 내성적이거나 숫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뇌가 남들보다 너무 많은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비유하자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뇌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2차선 도로라면 고지능자인 당신의 뇌는 16차선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타인의 미세한 눈떨림, 대화의 논리적 모순, 공간의 분위기까지 실시간으로 스캔하며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러니 고작 몇 분의 대화만으로도 당신의 CPU는 이미 빨갛게 과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즐겁게 떠드는 소음 속에서 당신의 전두엽은 비명을 지르며 로그아웃 버튼을 누르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꾸만 혼자만의 동굴로 도망치고 싶어지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에너지 보존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에게 고독은 단순히 외로움을 견디는 시간이 아닙니다. 16차선 도로에 가득 찬 정보 쓰레기들을 청소하고 유의미한 패턴을 찾아내어 거대한 지식의 댐을 건설하는 신성한 시간이죠. 남들이 밖에서 에너지를 낭비할 때 당신은 안에서 에너지를 정제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 고독의 방 안에서 당신이 하는 행동 중 남들이 보면 기겁할 만한 이상한 습관이 하나 더 있을 겁니다. 남들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인다고 손가락질하지만 사실 당신의 천재성을 완성하는 결정적인 도구죠. 이 도구를 제대로 쓰지 못하면 당신의 높은 지능은 결국 당신의 정신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그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습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혹시 혼자 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는 당신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란 적 없으신가요? 주변에 누가 있을까봐 얼른 입을 다물며 나 진짜 이상해진 거 아냐? 라고 자책하셨다면 오늘 그 불안을 완전히 끝내드리겠습니다. 통계적으로 고지능자의 80% 이상은 복잡한 사고를 할 때 반드시 언어적 외부화 과정을 거칩니다. 이건 미친 게 아니라 당신의 뇌가 너무 고성능이라 발생하는 지극히 효율적인 동기화 작업입니다. 비유하자면 당신의 머릿속은 초당 수억 개의 명령어가 쏟아지는 슈퍼컴퓨터와 같습니다. 생각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논리의 회로가 서로 엉키고 과부하가 걸리기 일쑤죠. 이때 입이라는 스피커를 통해 생각을 밖으로 내뱉는 행위는 엉킨 데이터들을 일렬로 세우는 정렬 작업과 같습니다.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물리적인 소리로 치환하는 순간 당신의 뇌는 비로소 그 정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언어적 작업 기억의 외부 확장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중얼거리는 그 한마디는 단순한 혼잣말이 아닙니다.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바닥에 펼쳐놓고 하나씩 맞춰가는 고도의 인지 설계 과정이죠. 남들은 머릿속으로만 생각해도 충분한 걸 왜 굳이 입 밖으로 내냐고 묻겠지만 그건 그들의 생각이 당신만큼 빠르거나 복잡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스스로와 세상에서 가장 수준 높은 토론을 나누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효율적인 도구가 당신의 발목을 잡는 순간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정답을 향하지 않고 자기 검열과 불안의 늪으로 방향을 틀 때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왜 남들보다 더 쉽게 우울해지고 왜 자신의 지능을 의심하게 되는지 그 역설적인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다음 장에서 당신이 그토록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하지만 독이 될 수도 있는 그 지적 저주의 실체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주변에서 당신을 보고 참 겸손하시네요 라고 칭찬할 때 당신은 속으로 정말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건데라며 당황한 적 없으신가요? 사실 당신이 내뱉는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멍청한 사람이 확신에 차서 소리를 높일 때 상위 0.1%의 지능을 가진 당신은 지식의 거대한 심연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을 뿐이죠. 인지심리학적으로 볼 때 당신의 모른다는 고백은 무능함이 아니라 상위 인지, 메타코그니션 능력이 정점에 달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비유하자면 일반인의 지식이 손전등 하나가 비추는 좁은 원이라면 당신의 지식은 거대한 서치라이트와 같습니다. 빛이 강해질수록 그 주변을 감싸는 어둠의 경계선, 즉 내가 모르는 영역의 크기도 정비례해서 커집니다. 남들이 손바닥만한 지식에 안주하며 이게 정답이다 라고 외칠 때
당신은 그 너머에 도사린 수만 가지의 변수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목격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오답의 가능성을 하나하나 소거해 나가는 중이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이런 당신을 자신감 없는 사람 혹은 결단력 부족한 리더로 낙인 찍습니다. 확신에 찬 바보들이 박수를 받을 때 신중한 천재인 당신은 구석에서 입을 닫고 비효율적인 존재로 취급받죠. 이 지독한 역설이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나요? 똑똑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의심하고 깊이 알기 때문에 침묵하는 이 지적 저주를 끊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건 당신의 이런 신중함이 타인의 사소한 행동 하나를 분석할 때 광기에 가까운 집착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남들은 웃고 넘길 찰나의 순간을 당신은 왜 밤새도록 복귀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걸까요? 당신의 정교한 뇌가 벌이는 이 위험한 패턴 인식의 정체를 다음 장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친구와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 혹은 상사와 짧은 대화를 마친 직후에 상대의 눈썹 각도나 0.1초의 미세한 망설임을 떠올리며 밤잠을 설친 적 없으신가요? 남들은 그냥 웃고 넘겨라, 너무 예민하다라고 치부하겠지만 당신의 뇌는 지금 생존을 위한 패턴 인식, 패턴 레코그니션 엔진을 풀 가동 중인 겁니다. 고지능자에게 사소한 디테일은 단순한 조각이 아니라 거대한 진실을 가리키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일반인의 뇌가 저화질 사진 한 장을 훑어볼 때 당신의 뇌는 8K 초고화질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쪼개서 분석하는 셈입니다. 타인의 모순된 말투, 부자연스러운 손동작 하나가 당신의 망막에 박히는 순간 뇌는 즉각적으로 수천 개의 과거 데이터와 대조하며 결론을 도출하려 듭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단어를 선택했을까? 이 상황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는 뭘까? 하는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이건 피곤한 성격 탓이 아닙니다. 당신의 전두엽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시스템의 균열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고도의 인지리적 감수성이라 부릅니다. 당신은 지금 세상이라는 복잡한 퍼즐에 가장자리 피스 하나를 쥐고 전체 그림을 추론하는 중이죠. 이 능력 덕분에 당신은 남들이 뒤통수를 맞을 때 미리 위기를 감지하고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기회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교한 레이더가 가끔은 외부가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해 총구를 겨누기도 합니다. 자신의 사소한 실수나 부족함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스스로를 난도질하는 자기 분석의 감옥에 갇히는 거죠. 하지만 이 지독한 분석 본능을 단번에 무적의 무기로 바꾸는 프레임의 전환이 존재합니다. 당신의 고정관념을 산산조각 낼 이 기술은 어제의 정답을 쓰레기통에 던질 수 있는 지독한 유연함에서 시작됩니다. 똑똑한 사람이 왜 가장 줏대없어 보일 때 가장 강력해지는지 그 충격적인 반전의 실체를 다음 장에서 공개합니다. 어제의 정답을 오늘 쓰레기통에 거침없이 던지는 당신을 보고 주변에서 줏대없다거나 변덕스럽다고 비난한 적 없으신가요? 하지만 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건 당신의 뇌가 가진 가장 진화된 무기인 인지적 유연성, Cognitive Flexibility의 최고조에 달했다는 증거입니다. 멍청한 사람은 자신의 신념을 정체성과 동일시하며 죽을 때까지 고집하지만 상위 0.1%의 지능을 가진 당신은 지식을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부품으로 취급할 뿐이죠. 비유하자면 일반인의 사고방식이 한 번 굳으면 수정이 불가능한 콘크리트 건물이라면 당신의 사고방식은 상황에 따라 형태를 바꾸는 액체 금속과 같습니다. 새로운 정보라는 충격이 가해지는 순간 당신의 뇌는 고집을 부리는 대신 즉각적으로 구조를 재설계합니다.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이겨내고 더 정확한 진실을 향해 궤도를 수정하는 것이죠. 남들이 어제의 영광에 취해 고여 있을 때 당신은 이미 내일의 정답을 향해 탈바꿈을 마친 셈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베이지 추론, 베이지안 인퍼런스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기존의 가설을 업데이트하며 확률적 최저값을 찾아가는 고도의 전략이죠. 당신이 줏대없어 보이는 이유는 사실 누구보다 정확성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진실에 다가가는 정복감이 당신에겐 훨씬 더 달콤하니까요. 이 유연함 덕분에 당신은 남들이 위기라고 절망할 때 판의 흐름을 읽고 가장 먼저 생존 루트를 찾아냅니다. 하지만 이 뛰어난 운영체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당신은 여전히 세상이 규정한 평범함의 틀 안에서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끼는 걸까요?
당신의 그 비범한 지능이 왜 때로는 스스로를 가두는 창살이 되었던 걸까요? 이제 그 모든 오해와 자책을 끝내고 당신이라는 고성능 엔진을 세상에 어떻게 해방시켜야 할지 마지막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당신의 뇌가 드디어 완전한 심리적 자유를 얻게 될 그 마지막 반전을 지금 확인하십시오. 이제 당신이라는 고성능 운영체제를 세상의 저사양 기준에 맞추느라 애쓰던 비효율적인 친절을 멈출 시간입니다. 당신이 그동안 사회성 결여나 예민함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검열하며 가두었던 그 창살은 사실 당신의 비범함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였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당신은 틀린 게 아니라 너무 앞서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상위 0.1%의 지능을 가진 당신에게 필요한 건 교정이 아니라 당신의 뇌를 있는 그대로 해방시키는 심리적 자유입니다. 비유하자면 당신은 F1 레이싱카에 엔진을 달고 동네 골목길의 속도 제한에 맞춰 억지로 브레이크를 밟으며 살아온 셈입니다. 엔진은 과열되고 타이어는 마모되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남들의 느린 이해도에 맞추기 위해 침묵하고 혼자 있고 싶은 욕구를 죄악시하며 정교한 분석 본능을 피곤한 성격이라 자책하던 그 모든 브레이크를 이제 발에서 떼십시오. 당신의 고독은 통찰의 용광로이며 당신의 분석은 승리를 위한 설계도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인정하는 것이 그 첫걸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일치성, 셀프 콩그루엔스의 회복이라 부릅니다. 당신의 높은 지능과 실제 삶의 태도가 하나로 맞물릴 때 비로소 당신의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멈추고 몰입의 즐거움인 도파민을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평범함의 범주에 들기 위해 당신의 빛나는 조각들을 깎아내지 마세요. 당신의 독특함은 결함이 아니라 이 복잡한 세상을 해석하고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오늘 당장 거울 속의 당신을 똑바로 바라보며 선언하십시오. 나는 이상한 게 아니라 비범한 것이다. 나의 깊은 사고는 나의 권력이다. 이제 당신의 그 정교한 엔진을 마음껏 회전시키며 세상이라는 서킷을 질주하십시오. 당신이 침묵할 때 세상은 긴장할 것이고 당신이 입을 열 때 세상은 새로운 질서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당신의 그 조용한 뇌가 만드는 거대한 파동을 저는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